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암뿐 아니라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간 밖에 암이 생기는 간외암 발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77만 6천여 명의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그룹은 B형 간염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외암 위험도가 22%가량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간암과 마찬가지로 간외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여러 암들에 대한 적극적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을 최대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의과학대 의료정보학교실 연구팀이 지난 2020년 1월에서 4월 발생한 확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 중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각각 최대 5.2배, 1.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등의 입자가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운송을 촉진하거나 인체 흡입을 촉발하는 개연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교대 근무자와 비교대 근무자 총 4천여 명의 자료를 통해 근로 형태 변화와 음주 및 흡연 습관을 분석했는데요. 주간 고정 근무자와 비교해 고정 근무를 하다 야간 교대 근무로 전환한 근로자는 음주 흡연 습관이 나빠질 위험도가 18%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개인 생활 습관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처벌법이 보건의료계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최근 쿠키뉴스가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돈을 안 쓰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찾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일선 병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경영 방침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위험 요인 사전 파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공개해 실질적 이행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령 규정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사무관은 책임자가 위험 요인 통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라며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대사 이상이 동반된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경우 대사 이상이 심할수록 지방간이 굳어가는 섬유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소화기내과와 영상의학과 연구팀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간 섬유화 위험도를 측정했는데요. 비만 그룹이 5.5%, 2개의 대사 질환이 있는 정상 체중 그룹은 6.4%, 제2형 당뇨를 포함한 대사 질환 그룹은 18.9%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대사 질환 요소가 많을수록 간 섬유화 위험도가 상승했다며 동반 대사 질환의 확인 및 치료가 지방간 환자의 간 섬유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그동안 주춤했던 지역 축제가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역 긴장감이 풀리며 외부 활동이 증가해 조금만 방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살펴보고 가시죠.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를 앞두고 물놀이 계획 중이라면 익수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발생한 사고가 전체 52.5%를 차지할 정도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고가 집중됐는데요. 익수 환자를 발견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경사진 곳을 피해서 평평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익수사고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법이 달라지는데요. 호흡이 있는 환자는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를 유지해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요. 또 찬물에 장시간 노출된 익수 환자는 저체온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젖은 옷을 제거하시고 담요로 환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식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음식을 즐길 때 주의점 중 하나가 음식물로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쇄 사고입니다. 기도 폐쇄는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도 폐쇄 환자에게 시행 가능한 응급처치법은 하임리히법입니다. 환자 뒤에 서서 주먹을 쥔 한 손의 엄지 부분을 환자 배꼽과 갈비뼈 사이인 명치 부근에 대고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위로 쓸어 올리듯 밀어주면 되는데요. H+ 양지병원 응급의학센터 허인영 센터장은 응급처치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임산부, 영아 등 응급환자 상황과 연령에 따라 달라서 올바른 처치법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별 응급처치법 시행과 함께 바로 119 신고로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